2022년 4월 7일 한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실종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전날 외출했는데 집에 안 들어오고 출근도 안 했어요. 경찰은 단순 가출이 아닌 범죄임을 직감하는데요. 그 즉시 남편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나서는 장면을 끝으로 남편은 CCTV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하늘로 솟은 남편입니다. 자, 3년 전 정말 전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의 시작은 한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여성이 전날 외출한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출근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신고를 한 겁니다. 50대 의사인 남편이었는데 전날 아파트를 한 저녁 8시쯤 나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나타나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근처에서 혹시 누군가의 차를 타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그 주변을 탐문을 해보니까 수상한 흰색 차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상한 흰색 차량에 차 번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차 주인은 나는 그 동네에 간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예. 그 수상한 차량이 진짜 차주의 차 번호만 도용을 했던 겁니다. 아, 뭘 붙였군요. 예. 아. 그래서 일단 수상한 차량을 또 CCTV로 다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을 했는데 짧은 머리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검은 복장을 한 저런 모습의 여성이었던 겁니다. 문제는요. 20분 뒤에 같은 여성이 나타나는데 긴 머리 가발을 하고요. 흰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케이크를 사가는 저런 모습으로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케이크를 사들고 사라진 의문의 검은 마스크, 저 짧은 머리 여성. 자, 그런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실종된 남성의 그날이 바로 생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뭔가 수상하죠? 무엇보다 이 실종된 남성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도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수상한 차량을 끝까지 추적을 했고 그 차가 경남 양산의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마을 농로 CCTV에 이 여성이 황량한 밭 근처에다가 차를 대고 1시간이 넘게 머물러 있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가서 살펴보던 경찰, 땅 위에 굴러다니는 산화된 깡통을 발견했는데요.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서 산화된 깡통이 지상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땅을 팠었다는 증거, 흔적이었던 거죠. 마침 한 주민이 며칠 전에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팠다고 증언을 했고 경찰은 곧바로 이 땅 주인을 조사했는데요. 땅 주인은 아는 여성, 이 지인 여성이 여기에 나무를 심겠다고 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왠지 그 땅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안매장된 시체가 발견이 됐고요.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하니까 경부 압박 질식사, 목졸림에 의한 살인이었고 당연히 용의자는 그 여성이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여성이 동일 인물인데 40대 여성이고요. 이 2013년부터 인터넷 주식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식을 한다면서 접근해가지고 자신이 주식 전문 변호사다. 자신의 동생은 또 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피해자 남편한테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뭐 원룸에 어떤 투자 사무실을 구해서 같이 일도 뭐 했다고 하는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게 되면서 여성이 투자에 실패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좀 갈등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7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7억 원 중에 1억 원을 이 여성이 뭐 생활비, 품위 유지비 등으로 사적으로 유용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피해자의 남편이 내놔라고 하니까 갚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만나서 해결하겠다라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해자 그 남성이 투자금 7억 원 중에 1억 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1억 원 어디다 썼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생활비, 품위 유지비로 다 날렸다. 당연히 그러면은 야, 그 돈 내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성분은 알다시피 투자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주부였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동업관계라고 하는데 투자금 1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성이 뭐라 했냐면은 지금은 줄 수가 없다 하면 세필 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내가 안 주면은 남편을 만나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죠. 이 여성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도 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각서를 쓴 거예요. 다시는 주식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게 되면 남편이 이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여자가 겁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
그렇게 충격적인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4월 7일 날 피해자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뒤에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자, 밭을 가진 시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밭 좀 팠게 하면서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깊이 1.3m, 폭 1.5m 정도의 구덩이를 팠던 거예요. 판 이유는 뭐냐면은 범행을 한 뒤에 피해자를 안매장하려고 구덩이를 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 남자가 우리 그 일을 찾아가서 네 마누라 때문에 내 돈 날렸다. 주식 투자 맡겼는데 날렸다. 이 사실을 알면 나 이혼당한 나 집에서 쫓겨나. 아, 그럼 죽여야지. 막 그렇게 보입니다. 범행 당일날 이 가해 여성이 피해자를 주차장에서 태워서 단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진술에 따르면 뒷좌석에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좀 나눴다고 해요. 예. 나누면서 갚으라 하니까 찾아오지 말라라고 뭐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 그 남편이 앞에 조수석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고 다음에 뒤에서 뭐 줄 같은 걸로 도구 같은 걸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계획적인 게 예. 도주를 대비해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최초 봤던 것처럼 가발까지 착용하면서 CCTV에서 혼란을 야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차량 역시 빌린 건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짜 종이 번호판을 붙여가지고 이동하면서 결국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 그래서 그 가짜 종이판 차주를 찾아갔더니 전 간 적도 아니죠,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아.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자신이 살해한 사람을 무려 3번이나 안매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범행 당일에 가해 여성은 차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미리 파둔 구덩이에 시신을 묻습니다. 이때는 깊이 묻기보다는 시신을 좀 임시로 가려질 정도로만 묻는 가매장 정도였고요. 다음 날 그런데 이 피해자의 아내가 당신이 남편 만나러 갔던 거 아니니까 남편이 만나러 갔던 게 당신 아니냐라고 가해 여성에게 묻습니다. 이 가해 여성 급하게 알리바이를 꾸미는데요. 자신의 집 컴퓨터를 이용해서 2021년 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게 2022년이니까 1년 전에 이미 피해자와의 동업과 채무 관계가 모두 종료됐다라는 내용의 거짓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안매장. 자, 첫 번째 안매장.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에 임시로 묻었던 그 가매장했던 안매장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작성했던 그 거짓 계약서 있잖아요. 그 거짓 계약서에 피해자의 서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피해자를 묻었던 땅으로 다시 가서 시신이 있는 곳을 팝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서 가짜 계약서에 지장을 찍습니다. 그리고는 파낸 걸 다시 메운 게 바로 두 번째 안매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월 9일,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에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땅 주인을 데리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시신이 있는 부분을 다시 단단히 덮었습니다. 이번에 완벽한 은폐를 시도한 거죠. 이렇게 3번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신을 묻고 또 묻었고요. 특히 이 두 번째에서는 팠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시신을 다시 꺼내요. 안매장했던 시신을. 그래서 그 시신에 손가락 해가지고 인주를 묻혀서 계약서에다 지장을 찍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양 변호사님, 저희가 3년 전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 이걸 전해드렸어요. 그때 양 변호사님도 계셨는데 가해자는 40대 여성이고 피해자는 50대 남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 공범이 있을 거다. 저희가 그때 막 그렇게 추측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160cm 정도 그냥 평범한 체격의 여성이었는데 아니 혼자서 남성을 제압을 해서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하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싶어서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 부분을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했는데 다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지었고요. 다만 이 피해 남성도 체격은 그냥 여성과 비슷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검찰은 굉장히 무거운 범죄로 봐서 28년형을 구형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1심 재판부에서는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1심 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시신을 다시 꺼내서 지문을 찍는다는 게 맞아.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항소심에서는 이게 징역 30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는 그러니까 범행 수법, 사람을 해친 것 자체는 그렇게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징역 30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